오늘은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수층 일각에서 박근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끔찍하게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가 있나? 헌재 판결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그런데요. 이해 초에 대통령은 내란 위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의 기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기 중에 형사 재판 자체를 받지 않는데 유죄 판결은 어떻게 받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탄핵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에서도 황교안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그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고 알면서도 표 때문에 그런 한심한 발언을 했겠지요. 웃긴 건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다투어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도 현직 대통령이고 재판의 기소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탄핵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탄핵은 재판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논리로 문재인 탄핵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참 황당합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시키는 제도일 뿐이지 사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꼭 법적으로 유죄가 날 만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도의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사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탄핵소추 권한이 입법부인 하원에 있고 탄핵 심판 권한 역시 입법부인 상원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탄핵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 안에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물론 탄핵은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해왔지만 상원에서 단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에 가장 가까이 갔던 대통령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의 닉슨인데 너무 자명하게 탄핵안이 통과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 클린턴은 레윈스키 스캔들 당시 국민들 앞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파면을 겨우 면한 케이스였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박근혜 탄핵 인용은 헌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도저히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박근혜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을 허용하며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뇌물죄와 세월호는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탄핵 인용 이후 전개된 박근혜의 사법 처리 문제에 관해서 나는 박근혜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의 편의를 봐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고 그것만으로도 파면 사유는 충분합니다만 뇌물죄 특검 수사와 유죄 판결에는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재단 뇌물과 관련하여 특검과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 논리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위에다가 국정원 특활비니 여론조사, 공천 개입이니 이런 저런 죄를 다 엮어서 징역 33년형을 때렸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현 정권의 정치보복입니다. 나는 박근혜가 감옥에서 33년을 썩을 만큼 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혐의들은 재단 모금, 강요, 민간기업 관련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 기껏해야 10년 이하로 살고 나올 혐의들이 대부분이지요.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했다지만 살인범보다 중한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나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평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국가대항 전야구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면 관심 없는 척 슬그머니 응원하는 관중의 기업 응원을 할 때가 있다. 2년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정치는 모른다며 투표마저 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날의 선고를 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슬그머니 TV 앞에 앉아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미 2년 전 오늘샷 시니컬 JTBC,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2017년 3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입을 댔다. 그리고 20여 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문 낭독 이후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대한민국은 침묵하며 집중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새누리당이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당시 세력들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당시 국무총리였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황교안이 최근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박근혜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사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까다로운 조건이나마 보석을 허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데 반해. 이미 지난해 11월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즉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 허가가 나온다. 반대를 선고받은 2년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정치적 사면이라는 말도 앞서 설명한 모든 혐의의 결과가 나왔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검사 출신 황교안 당대표,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이런 법률적 상식을 몰라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 황교안 당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거 입당한 태극기 세력이 세를 과시하며 황교안 당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박이라는 소리를 했고, 범친박의 지지를 얻고 경선에 당선된 나경원 모두 과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아직 완전히 불죽지 않은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다시금 기세를 이어보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 승리로 기억될 탄핵 기준년이지만 여전히 태극기 부대와 국회 내 친박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 최근 전당대회에서 퇴행 논란을 불러온 태극기 부대. 민주노총 소속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황색 언론에 있는 모든 포스팅의 저작권은 원 작성자에게 있으며 사진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산,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